자, 저와 함께 열처리 수업을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과 제 6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6강 수업은요, 여러분 책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를 한번 참고로 펼쳐 주시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63번부터 진도를 시작하겠습니다. 63번은 뭐냐면은 용체화 처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용어들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이 용체화 처리는 5강 수업 중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시효경화, 석출경화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시효경화, 석출경화는 같은 말인데, 이 시효경화, 석출경화가 잘 되는 알루미늄이나 구리와 같은 이런 합금들이 말이죠, 액체 상태로서 잘 섞여서 녹아있는 상태가 고용체거든요. 그 고용체로 만드는 처리를 용체화 처리 또는 고용체 처리, 열처리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 시효경화할 때 계속 반복했다, 그죠? 구리, 알루미늄 합금 등 합금 원소를 고용체로 용해하는 온도 이상 가열하여 충분한 시간 유지를 하면 그게 잘 어울립니다. 섞입니다. 이것을 이제 액체 상태에서 급냉을 합니다. 그러면은 고체가 되면은 한도가, 고용 한도가 좁아집니다. 이걸 우리는 뭐하냐면은 과포화, 쉽게 말하면 영역이 적다 이 말입니다. 줄어들겠죠. 거기에 이제 가득 들어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과포화 고용체가 됩니다. 이 과포화 고용체가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표면으로 석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구리, 알루미늄 합금 등은 치밀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시효경화, 석출경화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열처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열처리를 할 때 뭐를 한다고 그랬죠? 담금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스테나이트 구역으로 강재료를 온도를 올려 가지고 이것을 물에서 급냉을 시키면은 단단해지는 담금질 조직이 되는데, 물은 0도씨보다 낮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텐자이트가 완전히 다 되지 않고 잔류오스테나이트가 남아요. 그래서 우리 탄소광은 철에 탄소가 어느 정도 있으면은 이제 담금질이 되는데, 이거는 냉각을 굉장히 낮은 온도까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금질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탄소광에다가 니켈이나 크롬 같은 이런 합금 원소를 첨가해 버립니다. 니켈이나 크롬 같은 합금 원소를 첨가해 버리면은 이 자체가 말이죠, 물에서 급냉을 하지 않아도 공기 중에 냉각을 시켜도 담금질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니켈이나 크롬 같은 성분이 탄소광이 있으면은 녹아서 온도가 천천히 떨어질 때는 그 자체가 스스로 단단해지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스스로 자자는 셀프죠. 그죠? 단단해진다, hardening. 그래서 셀프 하드닝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자경성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요, 담금질 온도 구역에서 대기에, 공기 중에 그냥 냉각해도, 방냉을 해도 마텐자이트 조직이 생성되어 단단해지는 성질인데, 니켈, 크롬, 망간, 이런 원소들을, 합금 원소를 첨가하면은 단단해진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보면 지금 앞으로 2차 전지는 어디서든지 이 니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65번 주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난해하지만 조금 열심히 들어주세요. 포스코 고로 공장에서 이 철광석을 석탄으로 만든 코크스로 녹이면은 탄소가 많이 탄소와
철이 결합해 가지고 그 선철이 됩니다. 선철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대로 쓰려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탄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2%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주철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철은 좀 제한적이다.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은 강이다. 강이 되려면은 포스코 같은 곳에서는 종합제철소에서는 다시 고로에서 나온 철을 탄소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전로에 넣어 가지고 또는 전기로 해서 이걸 다시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탄소를 많이 줄여 줍니다. 그것이 강이에요. 그러면 탄소를 아주 줄여버리면은 완전히는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순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철에 탄소가 아주 적게 들은 게 0.3% 이하 들은 것을 우리는 순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약 0.025라고 금속에서는 말합니다. 탄소가 0.025에서 2%까지를 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소가 2%에서 6.67% 사이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주철이라고 하는데, 특히 탄소가 4.3% 들어있을 때는 이게 이제 철광석에 탄소 4.3% 들어있을 때는 녹이면 액체가 되잖아요. 이 액체에서 동시에 2개 이상의 결정 혼합물이 있어. 요거 잘못됐습니다. 석출이 아니고 요거 지금 이 책에 지금 정출입니다. 정출된 정출입니다. 액체에서 고체가 나오는 걸 우리 정출이라고 합니다. 요 지금 이 책에 조금 잘못됐네요. 정출될 경우입니다. 요 좀 수정을 해주세요. 자, 주철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용액에서 고온 조직에 오스테나이트가 있다고 그랬죠? 오스테나이트를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자꾸 반복이 됩니다. 감마철이라고 합니다. 감마철. 오스테나이트가 뭐냐면 감마철입니다. 감마철. 오스테나이트를 감마철이라고 한다는 알아두세요. 이 탄소가 4.3% 함유했을 때는 용액에서 온도 쭉 떨어지면은 오스테나이트와 Fe3C를 시멘타이트라고 합니다. 여기에 청상으로 이제 조직이 나타납니다. 액체에서 고체가 되기 때문에 정출이라고 하는데 2개가 나타났죠. 이 조직 이름을 우리는 레데뷰라이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계속 앞으로 반복이 되니까 제가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들어두세요. 주철은 공정조직입니다. 이유택틱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몰라야 되는데 주철 공정조직은 레데뷰라이트다. 왜 공정이라고 했나? 액체에서 고체가 나온 정출인데 공자가 들었다면 하나가 아니고 2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동으로 정출했다. 즉 뭐냐? 오스테나이트하고 Fe3C 요 2개가 청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걸 공정조직이라고 하는데 이 공정조직이 레데뷰라이트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럼 주철은 뭐냐 하면은 철을 녹였을 때 철에 탄소가 2% 이상 들어있는 겁니다. 탄소가 많으면 어떤 역할을 하냐? 쇠물을 녹이면 잘 흘러가요. 흘러가고 이게 이제 복잡한 모양으로 잘 흘러가고 이게 이제 고체가 되면 그 수축하잖아요. 어떤 틀 속에 넣어가지고 이 쇠물을 이제 덩어리로 만드는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데 이게 좀 덜 줄어들어요. 주철은. 그래서 주철은 주물을 만듭니다. 이걸 주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주강은 말이죠. 강입니다. 강은 본래 주물로 안 합니다. 절로, 전기로, 도가니로 해서 용이한 강을 주형에 주입하여 소정의 형상 및 크기로 성형한 것이다. 강은 본래 주물을 안 만듭니다. 안 만드는데 강은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아변을 하거나 단조를 하거나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 모양으로 바로 만들면 되는데 모양이 복잡한 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 틀을 만듭니다. 그 틀 속에 이 강을 녹여서 넣어서 어떤 우리 필요로 한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강을 주물하는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어떻게?
이제 여기 이제 강은 탄소가 굉장히 작아요. 아까 우리 주철은 탄소가 2%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강은 탄소가 0.15 내지 0.5%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철보다 연신율이 좋습니다. 인장 강도가 큽니다. 주철보다 연신율이 좋고 인장 강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물로는 잘 안 하는데 굉장히 이제 기계 부품 등 단조로 만들기 어렵고 모양이 복잡할 때는 특별히 이제 주물을 만드는 것을 주강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67번에 질산 알코올 용액이라는 말이 많은데 이거는 금속 재료인데요. 질산 알코올 용액. 질산은 영어로 나이트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나이트릭 애시드고요. 알코올은 엘코올이라고 합니다. 엘코올. 질산은 굉장히 독해요. 이 부식액을 현미경 여러분 이제 금속 재료할 때는 이걸 반드시 하는데 부식액을 씁니다. 그게 질산 알코올 용액을 줄여가지고 나이트까지가 나이트고 엘코올까지 AL. 그래서 이걸 질산 알코올 용액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냥 나이탈이라고 말합니다. 나이탈. 질산 알코올 용액을 나이탈이라고 말합니다. 요거는 뭐냐? 강현미경 조직 검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검경이라. 자, 제가 우리 기술 용어에는 한자도 야그가 많아요. 검경이라는 건 뭐냐면 경은 현미경입니다. 뒤에 있는 경은 현미경이고 앞에 있는 검은 검사입니다.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걸 줄여서 검경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현미경 검사입니다. 요 할 때 나이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나이탈. 질산 알코올 용액을 나이탈이라고 합니다. 열처리강, 특수강, 부식액에 주로 쓰인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금속 재료가 이제 상태도 할 때 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천이온도. 천이온도는 뭐냐 하면은 천이온도라면 보편적으로 성질 급변하는 온도가 천이온도입니다. 여기에서는 저온 매짐 이렇게는 온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 말고도 성질이 갑자기 급변해 버리는 걸 뭐냐 하면은 천이온도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초석시면 초석이라는 석자는 석출입니다. 고체에서 고체가 나오는 걸 우리 석출인데 석자를 씁니다. 초석이라는 제일 먼저 처음 석출한 시멘타이트를 초석 시멘타이트라고 합니다. 과공석강이라는 말도 또 나옵니다. 과공석강이라는 공석강은 여러분 이제 계속 반대합니다. 공석강은 탄소가 0.8%입니다. 공석강은 탄소가 0.8%예요. 근데 0.8%보다 탄소가 많이 함유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과공석강이라고 합니다. 과공석강. 자, 이 과공석강을 고온 냉각할 때 공석 변태가 일어나기 전에 항상 우리가 열 처리할 때는 오스테나이트라고 그랬죠. 고온 조직. 여기에서 석출하는 시멘타이트를 우리는 딴말로 Fe3C라 하기도 하고 또 금속간 화합물이라 하기도 합니다. 자, 시멘타이트는 Fe3C 금속간 화합물입니다. 자,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이 시멘타이트는 다시 타이트는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저렇게 다 쓴데 요걸 금속간 화합물이라 한다는 것을 금속간 화합물이다. 요는 금속간 화합물이다. 요거 다 같은 말입니다. 자, Fe3C 시멘타이트 금속간 화합물 요거 다 같은 말입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초석 시멘타이트가 있었는데 또 뭐가 있나 하면은 초석 페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초석 시멘타이트는 과공석강에서 나오는 거고 이건 왜냐하면 탄소가 많을 때 시멘타이트가 나옵니다. 탄소가 적을 때는 페라이트가 나옵니다. 자, 페라이트는 순철에 가까워요. 순철을 또는 우리 페라이트라고 합니다.
아공석강, 탄소가 적게 함유한 것을 아공석강이라고 하는데, 아공석강입니다. 아공석강을 고온에서 냉각할 때 공석 변태에 앞서 공석 변태하기 전에 오스테나이트에서 석출하는 페라이트를 먼저 공석 변태하기 전에 먼저 페라이트가 나오는 걸 우리는 초석 페라이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그 과목에서 초음파 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음파를 사용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초음파, 시효라는 건 초음파 진동을 주어 가지고 상온시효 또는 고온시효하는 방법을 초음파 시효라고 합니다. 시효는 석출 경화가 된다고 그랬죠? 자, 초음파를 이용해요. 그다음 또 초음파 열처리도 있습니다. 현재 실용화되는 것은 초음파 담금질도 있고요. 자, 요건 뭐 요런 초음파 댐도 있고 초음파 질화도 있고 초음파 시효, 초음파 침투 이런 거 다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73번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우리 공석강은요 지금 이제 계속 나오는데 폴라이트인데요. 탄소가 몇 퍼센트냐 하면은 0.8%입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 하니까 처음에 모르더라도 좀 알아두세요. 그런데 탄소강에 0.3%씩 함유한 탄소강의 페라이트하고 폴라이트 양 산출하기입니다. 요거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공석강이 0.8이니까 페라이트 양은 0.8에서 순철은 0.025까지입니다. 0.025분의 0.8에서 0.3을 빼가 곱하기 100하면 64.5가 페라이트 양이고 폴라이트 양은 100에서 64.5로 하면 35.5입니다. 요거는 지금 오늘 내가 잠깐 이야기인데 다음에 또 나오면 몇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이제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 초정 시멘타이트. 이제 아까 초석 시멘타이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초정. 여러분 꼭 좀 알아둬요. 석자가 붙으면은 고체에서 고체가 나오는 걸 석출이라고. 정이 붙으면은 액체에서 고체가 나오는 정이라고 합니다. 초정 시멘타이트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우리 공정 조직 배웠지요. 액체에서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트 두 개가 청상 조직으로 나타나는 게 공정이라고 했습니다. 공정이라고 했는데 액체 상태에서 처음으로 정출한 Fe3C가 초정 시멘타이트입니다. 초정 시멘타이트입니다. 하여튼 먼저 나온 게 이게 초정 시멘타이트다. 여기에서 Fe3C나 시멘타이트는 금속과 나물이나 같다고 그랬죠. 자, 요것은 침상 모양이다 하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75번 총탄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total carbon이니까 요걸 기호로는 이렇게 TC로 써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요겁니다. 총탄소. 그러니까 여기에 뭐 탄소강이나 주철에 탄소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그 뭐 흑연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Fe3C로도 있는 거 있고 이걸 전부 다 합친 것을 우리 총탄소라고 합니다. 자, 총탄소량은 흑연탄소,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흑연탄소하고 그 다음에 화합탄소의 합이다. 그래서 요거는 기호가 TC로 된다.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이 이걸 지금 당장은요 이걸 완전히 이야기는 어렵지만 이걸 자꾸 이제 반복을 합시다. 76번에 청상부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상부식이 뭐냐면 여기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리, 표면에서 이제 이탈한다, 떨어져 나간다. 영어로는 플레이킹입니다. 플레이킹. 한자로는 방리입니다. 아변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포스코의 제강 공장에서 이제 붉은 상태로 요즘은 슬래브 같은 두꺼운 철판을 만들어 잘라가지고 아변 공장으로 부으면은 이 아변 공장에서 롤 사이에 넣어가지고 그 떡을 밀듯이 밀어버립니다. 납작하게 되겠죠. 그때 그 표면에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부식이나 왜 그러냐면 철강 재료는 높은 열을 받으면 FeO 산화가 잘 되고 산화철이 잘 되거든요. 이 산화철의 단점은 뭐냐면 약하다. 그래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청상부식 방리라고 한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77번 청상조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 영어로는 라멜라다라는 거, 청상조직이 영어로는 뭐라고요? 라멜라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입자 안에서 청상을 이루고 있는 조직, 청산조직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했습니다. 레데뷰라이트라는 걸 했잖아요. 그 주철 조직. 레데뷰라이트는 뭐냐 하면은 오스테나이트와 시멘타이드가 청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현미 여러분, 그걸 청상 조직이라고 하고, 이 펄라이트는 지금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펄라이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순철하고 시멘타이트가 이렇게 청상 조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펄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상 조직이다 하는 거 알아두고, 자, 열 처리할 때는 벤치나 뭐 여러 가지 공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냐 하면 담금질 할 때 판이 넓거나 이런 건 담금질 하거나 이러면 그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프레스나 틀 속에 넣어가지고 치구라고 하는데, 공구라고 할 수 있으면, 치구는 치공구 지그라고도 합니다. 치구를 이용하여 담금질을 하는 열처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치수 안정화라든지 치수 변화의 안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환형 고용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치환형 고용체. 어떤 결정 격자에 존재하는 몇 개의 원자가 다른 원자 치환하에 생기는 고용체입니다. 이 구리하고 니켈은 말이죠. 여기에 구리 니켈 있죠. 자, 여러분 알아두세요. 구리와 니켈은 나중에도 알겠지만은 비중도 8.9로 비슷합니다. 하나는 8.89가 하나는 8.9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에 결정격자가 면심입방 격자입니다. 결정격자도 같습니다. 이 금속들이 녹아있는 상태에서는 그 원자들이 서로 위치를 바꾸어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치환형 고용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규칙격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규칙격자를 영어로는 슈퍼레티스라고 하는데, 고체 결정 속에서 원자 성분이 상하 또는 좌우 방향으로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겁니다. 두 가지 금속 원소가 이제 비슷한 성질이 있으면 위치를 바꾸면 되는데, 아래 위로 또는 왼쪽 오른쪽으로 위치를 규칙적으로 바꾸는 것을 치환형 고용체 중에서 규칙격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침입형 고용체. 모체 금속의 결정격자 틈새에 아주 작은 합금 원소가 끼어들어가서 생긴 고용체입니다. 이거는 서로 비슷한 게 아니고 특히 비금속 같은 거는 말이죠. 금속 원자보다 크기가 작아요. 여기 속속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서 생긴 것을 침입형 고용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크기가 작은, 요거는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요렇게 이제 시간 나면 요렇게 한 번씩 알아두세요. CHO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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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NB. C는 뭡니까? 탄소, H는 수소, O는 산소, N은 질소, B는 붕소. 요것은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철하고 녹아 있을 때 그 사이사이에 끼어들겠습니다. 이걸 침입형 고용체라고 합니다. 침탄이 또 나오네요. 자, 원래 탄소가 저탄소가 단단하진 않지만 연합니다. 질깁니다. 여기서 이 재료를 전체는 질긴 성질을 두고 표면이나 다른 단단한 물체와 닿는 부분을 우리가 좀 단단하게 해줄 필요 있다. 그럴 때는 이 표면에 어느 정도까지 탄소 함량을 침투시켜 줍니다. 이것을 침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질소를 침투시켜 주는 게 질화입니다. 여기에 표면을 단단하게 한다 해서 이걸 표면 경화법이라 하기도 하고요. 시멘트가 굳으면 단단해지죠. 그래서 여기에 단단해지는 것처럼 이걸 표면 경화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또는 시멘테이션법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열전상 재료는 뭐라고 그랬죠? 성질이 다른 금속을 연결하면은 전기가 높은 것은 낮은 쪽으로 흐른다고 했어요. 거기에 전압이 생깁니다. 기전력입니다. 그죠? 요걸까지 온도를 재는데, 요거는 요 표를 여러분 꼭 좀 알아둬야 되는 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열전상 온도냐면. 백금하고 백금 로디움은 말이죠. 백금은 플래티넘 P입니다.
로듐은 R입니다. 그래서 PR로 표시합니다. 요거는 특히 어떤 데는 PR로 하시면 R로도 표시합니다. 요거는 상용 온도는 1400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열 온도는 1600도씨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CA는 뭐냐면 크로멜 알루멜입니다. CA로 표시합니다. 요거는 또 단독으로 K로 표시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뒤에 CBT 문제 막 나옵니다. 이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 뒤에서 볼 때 또 다시 이 앞으로 한번 와도 됩니다. I는 철은 영어로 본래 철은 유럽에서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발견한 그 나라의 기호를 씁니다. 라틴어나 뭐 이런 독일어나 뭐 이런 거로 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산업이 발달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은 그런데 요거 이제 열전상은 미국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I를 씁니다. ion, IC. 요건 또 다른 기호로는 J로도 표시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CC는 구리 콘스탄탄인데 앞에 C는 카펄 구리고요. 뒤에 C는 콘스탄탄입니다. 요거는 온도가 점점 낮아지지요. 자, 요걸 꼭 좀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열전상 온도계 적용 온도도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발열체는 또 나옵니다. 발열체는 여러분 텅스텐이 상당히 높은데 요거는 열전상 온도계입니다. 요것도 자주 나오니까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